네, 안녕하세요. 4월 18일 월요일 시장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은 움직이지 않았죠. 휴장이라 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마이너스 1%로 선물이 움직이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장전에 어제 제가 정리해준 뉴스를 보면 지금 저렇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원전, 국정과제, 물류, 식량, UAM, 워치, 시멘트, 안랩, 그리고 여기 보면 비대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실제로 움직인 것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당일 지수 한번 볼게요. 당일 지수는 개파락이 생각보다 안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역시 빠졌죠. 근데 이때 진짜 지수가 급격하게 빠졌는데 빠지는 거 대비해서 딱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쌍바닥 한번 지지해주고 돌리고 내려갔다가 돌리고 내려갔다가 이제 거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고요. 개인이 계속 요즘에 매수하는 상세네요. 지금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6조.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좋지는 못한 지수 상황인 것 같네요. 당일 매매한 종목 보면 시멘트랑 일동, 네, 얘는 저기 내려가야 되고 시멘트랑 일동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미친 곡물이랑 이제 이거 닭고기 관련주들, 천연가스가 아침에 3% 급등해서 GSE, 갑자기 이제 반등 나온 휴림 로봇, 기사 있던 베셀, 인성정보, 얘들은 이제 뉴스 매매했고요. 이것도 기사 있었고 나머지는 다 기사 있던 매매를 했네요. 자, 일단은 성신양의 얘를 보면은 여기 보면 성신양이가 요거 이 뉴스를 저는 보고 그 성신양에는 제가 시간에 내서 마지막에 샀거든요. 하지만 3%로 사서 이제 5% 갭이 뜨고요. 거기서 수익 담보로 조금 매수를 해서 거의 다 팔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21,500원부터 더 위에 걸었는데 밀리길래 이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사료.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서는 거의 상따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거의 없는 비중으로 상따를 들어갔고 이제 갭이 많이 뜨길래 일단은 다 던졌죠. 많이 던지고 자세히 좀 보면 원래 이 자리 돌파할 때 사러 갔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갭도 많이 뜨고 손이 안 나가서 가지고 이거 5,500원 차라리 5,5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5,500원 매수를 한 다음에 대략 5,700원 위에서 정리를 좀 하고 한 번 밀렸다가 두 번 밀렸다가 세 번 밀리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못 보고 다른 곡물주나 다른 이제 닭고기 관련주 본다고 못 보고 5,700원 밑에 내려가길래 이건 정리했고요. 여기서 이게 설마 상한가 들어가나? 상한가는 또 못 갈 것이다. 못 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매수를 눌러서 고민하다가 그냥 본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상한가 들어가서 이게 풀리지도 않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좀 아쉬운데 곡물주들이 저렇게 강할 줄 알았으면 안 팔았을 텐데 또 몰랐죠. 또 신고가라서 또 상한가 가면 잘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그 다음에 현대사료. 현대사료도 제가 진짜 아쉬운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바이가 어딨냐면 이것도 시간에서 3% 캡 떴을 때 시간에 종가에 샀거든요. 시간에 종가에 보시면 시간에 종가에 이 뉴스 이게 시간에 종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전 이걸 보고 이제 미생자랑 현대사료를 사서 들고 왔는데 아침에 한일사료가 캡이 12% 뜨는 거 보고 아 저거 캡 뜨고 죽겠다 해가지고 현대사료를 아침에 시세 줄 때 대충 던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대충 다 던졌습니다. 한 이걸로 한 2% 챙기고 갔네요. 2%안 되게. 그 다음에 미생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간에 사가지고 한인사료가 너무 갭이 많이 떠가지고 한 밀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던졌거든요. 던지고 이제 한인사료가 상한가 가면서 그것도 뭐 시세를 많이 주긴 좋네요. 어쩔 수 없고 이건 맨날 안 했고 그다음 신성홀딩스는 신성홀딩스를 제가 이제 얘가 상한가가 생각보다 갭이 안 뜨길래 접근한 종목인데 어, 보시면 갭이 3% 떴거든요. 근데 현대사료, 한일사료 애들이 뭐 거의 뭐 10%씩 넘어갔는데 얘가 3%밖에 안 떠가지고 조금 이상한 데가 샀다가 이제 밀리니까 다 정리했고요. 이런 자리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얘가 뭐 한 4등주, 5등주 이래가지고 거의 안 받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마지막 사조동원 이 종목도 원래는 이런 종목을 매매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시면 앞에 돌파할 때 대금이 살짝 붙었거든요. 살짝 붙어서 넘어갈 때 각종 뭐 오늘 곡물, 닭고기 사료값이 오르니까 닭고기 값도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오르고 수산물도 오르고 그래도 살짝 샀다가 정리하고 다시 이런 자리 돌파해서 사서 정리하면서 조금 길게 얘는 그냥 팔고 놔뒀어요. 놔둔 이유는 다른 곡물이 잘 가니까 혹시나 한 15%더 넘게 가면 뭐 20%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알아서 뭐 부회까지 가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그 후에는 사실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없어서 안 봤죠. 이 종목은 저한테 대금도 그렇고 이제 대금은 커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금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매매하고 제가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곡물주들이 이렇게 셀지도 몰랐고 사실 얘도 거의 얻어 걸린 거니까 잘안 매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 종목들 이제 보니까 뭐 곡물값이 오르니까 닭고기 값도 오른다 뭐 그런 이제 관점을 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막 올랐는데 사실 마니커가 올라가는 건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못 들다가 다른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아 이제 얘들이 전부 다 닭고기 관련으로 해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제가 저렇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니까 마니커 FNG를 살짝 했다가 그리고 이게 거의 2차 VI 직전이었거든요. 25%가 2차 VI 직전이라서 이거를 수익권에 맞섰다가 또 빠지고 또 수익권 맞섰다가 빠지고 할 때 아 얘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 마니커 얘도 호가가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상한가 호가가. 그래서 얘는 그냥 손절했고요. 뒤에서 올라온 하림이 이거 4천원짜리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또 하림이 차라리 더 센 것 같은데 싶어서 이 4천원짜리는 호가를 다 먹는 걸 보고 샀다가 얘가 2등주로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얘도 마니커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 정리했습니다. 또 손절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스케일로 짧게
생겼네요. 얘는 뉴스 매매를 했는데 이거 이 뉴스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이 뉴스 가지고 이 뉴스가 붙자마자 사서 VI에서 정리하고 캡에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카톡 하느라 캡에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 손절 쳤는데 다시 이런 자리 돌파하죠. 돌파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사서 제가 여기서 팔고 이거 본전에도 걸어놨는데 본전까지 이제 나머지 반 물량이 올라와서 이게 평단 이제 중간으로 해서 됐나봐요.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GSE. 아침에 천연가스가 한 3%, 2%, 3%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봤고 천연가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시총 안 했습니다. 얘는 갭 두고 빠지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갭이 한 2% 떠서 할만 했는데 천연가스도 한 2, 4% 떴으니까 굳이? 라는 생각했고 여자에 넘어갈 때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넘어갈 때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따라잡자 해서 따라잡은 다음에 바로 위에 6,200원에서 물량 좀 덜고요. 그 다음엔 6,500원까지 최대한 보고 싶어가지고 6,350원, 6,500원 매도했고 혹시나 남은 물량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 깨죠. 이런 자리 깨니까 그냥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 1동 시리즈인데 일단 1동 홀딩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동 홀딩스는 진짜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은 표시를 좀 치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들어간 이유가 이게 오늘 뉴스가 있었죠. 뭐 법안을 고쳐가지고 이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약이 있는가 보다. 음, 음, 네. 이 뉴스를 제가 보면 저 뉴스를 제가 저기서 봤거든요. 이 뉴스를 제가 보자마자 여기서 매수를 전고 돌파하고 하는 거 보고 이런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아침에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저런 찌라시가 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엔 잘 모르겠고 이 뉴스를 제가 바로 보자마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원래는 이거를 읽어보면 이제 더 빨리 긴급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긴급 사용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긴급 사용에 대한 이제 긴급 사용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 바로 더 치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 치고 가길래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이 종목 이게 돌파할 때도 이게 좀 아리까리했어요. 이 뉴스로 갈 거였으면 아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거 보고 이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 샀어요. 이거를 못 산 게 조금 아쉽고 그 후에는 엄청 많이 갔고요. 이제 여기서 밀릴 때도 사실 조금 보면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이는 아닌데 한 30억? 원래 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을 보면 일동 제약이 많이 들어왔지 이 종목은 잘 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가 12시부터 12시 여기서 한 30억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30억 들어와서 일동제약은 그때 매수가 거의 없었는데 일동 홀딩스에 돈이 많이 들어오길래 이상하 생각했었고 반대로 일동제약은 아까 그 자리 여기가 11시 또 11시
일동홀딩스가 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일동 제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얘가 지금 이런 고점 다 넘어가거든요. 전고를 넘고 요런 빈집, 뭐 불개미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이 얘기하는 이렇게 갭이 있는 자리는 이제 이거를 갭을 채우러 가거든요. 저는 이런 갭을 채우러 갈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오늘 프로그램이 얘도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얘도 프로그램이 오늘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거의 90억 샀다가 또 뭐 한 20억 팔고요. 다시 또 90억 샀다가 뭐 거의 100억 샀다가 또 팔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얘도 여기서 사서 이제 이 갭 채우러 가는 줄 알고 샀다가 막 꽤 밀려가지고 여기 55,000원 부근에서 추가 배수 하고요. 하고 다시 여기서 본전 왔는데 안 잘랐습니다. 안 자르고 여기도 안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더 샀습니다. 근데 여기랑 해서 비중이 꽤 들어가는 게 아까 그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갈 줄 알고 비중을 꽤 넣었던 거라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덜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55,000원 밑에 게임 54,000원도 있으니까 55,000원 200원 거기다가 이제 매수를 걸었는데 여기 매수가 안 되고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길래 일단 수익권에서 비중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전고를 돌파하면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못 가더라고요. 일단 못 가니까 못 가는 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정리했는데 생각해보면 오늘 갈만한 뉴스를 가지고 있던 게 얘 아니면 뭐 원전 뭐 이런 거였는데 나머지가 다 못 갔죠. 보시면 뭐 원전이나 뭐 국정과제, 물류, 시멘트, 안랩,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새로운 일동제한 뉴스가 여기 추가된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못 갔을 때 갈 수 있던 건 이제 여기 새로 추가된 일동제약이다. 사실 저 뉴스로 저는 이제 일동홀딩스가 사가 할 줄 몰랐고 한 25% 생각을 해서 한 이 정도 생각을 해서 이 뒤에도 또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못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보면 일동홀딩스는 프로그램 배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제가 적어뒀거든요. 중간에 매매하면서 왜 프로그램 배수가 여기서 많이 들어오지? 했다가 여기 앞에 전고 오전 고점들 이런 자리들 지지하고 지지 좀 하더니 여기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막판 상한가 풀리고 시간에서 상한가 닫긴 닫았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쏘면서 올라가더란데 여기 비중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이 종목도 진짜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살까 하다가 5번 고점에서 6만원까지 살까 하다가 6만 1천원이 2차 부야였는데 이 빈집 구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빈집 구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제일 아쉬웠고 휴림로봇은 이제 심플님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얘가 로봇 대장이라고 저는 뭐 심플님 안 좋게 보시지만 저는 일단 대장은 대장이니까 계속 이제 눌리면 사고 매도를 하고 또 눌리면 사고 매도를 하고 그래서 조금 샀고 이제 이런 자리 넘어가서 아마 여기 이날일 텐데 이제 갈 줄 알고 샀다가 높은 자리에서 비중은 줄였어요. 비중 줄이고 언제지? 목요일 아마 투매가 나왔을 겁니다. 이 투매 제가 여기 5,705원인가 걸어뒀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돼가지고 1,800원 밑에서 체결되고 물량 좀 정리했습니다. 수익권까지 올라와서 정리하고 얘는 이제 1,705원인데 제가 1,700원 깨질 때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것도 체결 안 되더라고요. 체결이 안 됐고 오늘 이유는 모르는데 결국엔 얘도 21선 지지하면서 이게 저점 올리고 있죠. 그럼 시세를 한번 줬는데 주길래 뭐 저는 2,100원부터 팔고 싶었기 때문에 1,950원, 2,000원, 2,100원부터 매도를 걸어놨고 일단은 1,950원 자리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길래
그 박스 안에서 하는 매매고요. 그다음에 베셀은 아침에 주말간에 이 뉴스가 있었던데, 요거 현대차, 제가 이 UAM 이걸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뭐 4월 달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발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베셀도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할까봐 보고 있었고, 플러스 저런 뉴스도 있길래 시초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길래 따라잡았다가 얘가 이제 여기서 버텼으면 시초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여기 시가 깨는 거 보고 바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그 다음 아쉬웠던 매매가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제가 며칠 전부터 가지고 온 종목인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 있죠? 9,400원. 9,400원을 깨고 내려와서 9,000원 지지하고 그거 돌리길래 매수했을 거예요. 매수하고 8,500원 주변까지 또 내려와서 제가 이거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원전 뉴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었죠. 아침에 또 뉴스가 몇 개 더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필기치기도 있었고 이런 악재도 있었고, 여기 일본도 원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기사가 붙으면 오늘 원전이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보고 있던 종목이라, 보다가 수익권이 났을 때부터 정고는 일단 당연히 돌파한다 보고 9,000원부터 저는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9,000원 넘어가서 9,100원에 매도를 하고 9,200원, 300원 그리고 5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또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이때 또 매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보시면, 잠깐 보시면 아침에 들쑥날쑥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또 프로그램 들어왔다가 9시 40분에 또 다 빠지는 모습. 저도 그래서 9시 40분쯤에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재돌파할 때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사서, 뉴스 붙을까 봐 사서, 근데 또 뉴스 안 붙으니까 또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는 뭔데 16주가 뜨는 거지? 여하튼 얘가 여기 앞에 넘어가서 사서 뉴스가 붙었으면 좋았는데 뉴스가 안 붙어서 짧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게 뭐 9,500원 넘어서 뭐 가길래 배가 아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폭을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샀으니까 대략 한 4% 먹을 수 있던 걸 거의 한 2%? 1%? 1% 해가지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르비텍은 제가 이날 물렸죠. 네, 물렸는데 원전이 움직일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권에서 정리했습니다. 일진파워가 이제 차트상 이런 자리 보시면, 이런 자리 보시면 일봉상 고점 있죠. 이런 자리 지지해 주길래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얘가 대장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서 수익이 나와도 안 팔고, 오늘도 수익이 나와도 안 팔고 지금 계속 가져가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일진파워가 한신기계를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 희망사항입니다. 다음 아침에 인성정보를 제가 이걸 놓쳤는데, 이 기사는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이 기사였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주는 안 하고 싶어서, 플러스 뭐 이제는 다 비대면도 다 그만두고 거리두기도 그만두니까 안 봤는데, 얘가 캡도 많이 뜨고 바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주 샀다가 밀려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한 주 샀다가 또 정리하고, 그래서 뉴스도 못 봐가지고 인성정보 뭐 비트컴퓨터 소프트센터 찍어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도 저는 뉴스로 매매를 했고요. 얘도 여기 삼성생명 저렇게 찌라시발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삼성 붙었길래 조금 사서 그냥 여기다 걸어놨는데 8,500원쯤에 걸어놨는데 다 체결돼서 끝났고요. 얘는 걔도 이것도 사실 운인데 오늘 대주산업이 상한가를 갔죠. 얘가 원래 세종시 관련 종목인데 오늘은 뭐 공물로 갔더라고요. 대주산업이 VI 걸리면서 세종시 엮였나 싶어서 프롬파스 샀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니틱스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있었죠. 보시면 이거 스마트워치.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가를 하려다가 이게 갭이 안 떠길래 시가를 못했어요. 안 뜨고 이제 위에 살짝 올라와서 샀다가 본전에 다 정리했죠. 뉴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정리했더니 또 올라와서 또 조금 샀어요. 샀다가 안 가는 값다 정리했더니 뉴스는 안 붙었는데 일단 뒤쪽에서 살짝 반등을 줬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한 4%? 이런 거 좀 아깝긴 해요. 그 다음에 한솔. 얘도 진짜 짜증나는데 제가 얘를 이날 보시면 종가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4천원까지 밀릴 걸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4천원에서 반등 많이 하죠. 이날도 안 팔고 가지고 왔는데 왜 오늘 아침에 정리했냐. 오늘 뉴스도 보시면 물류 관련 뉴스를 보면 뭐 상하이 봉쇄 장기화 이런 게 있었고 뭐 하루아침에 쫓겨난 시민들 이런 게 있었는데 아침에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20일 대폭 완화한다고. 저 이 뉴스 보니까 이거 제로 소멸 가능성도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빠질 때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게 안 빠졌으면 가졌을 텐데 이게 빠지니까 또 정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본전까지 오고 그 위에까지 와서 샀다가 이제 시세 줄 때 정리하고 막판에 또 조금 종가 베팅 했는데 이게 또 빠졌네요. 또 이런저런 더 올라와가지고 종가 베팅 했더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웰바이오텍은 얘도 이것도 뉴스에 매가지고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거 이 뉴스가 이제 특징주로는 이때 떴는데 이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미리 보고 샀다가 이거는 이 비강 스프레이는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구나 해서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 쌍방울 같은 종목은 제가 여기서 이 단독 뉴스를 보고 샀다가 이제 빠졌거든요. 빠지는데 워낙 밑에 있는 자리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또 붙더라고요. HTS에 붙으면서 시세를 주는데 제가 이때 걸어두고 잠깐 자리 비웠더니 팔리고는 이제 그 뒤에 매매를 딱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I텍은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많이 불렸다고 했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제가 9,970원에 걸었다가 못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걸었으면 오늘 약손절을 했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7%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도 못했는데 이거 다시 외국인 조금 사고 투신이 조금 파긴 팔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거랑 얘 뉴스는 아직까지 기다릴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를 했었다는 종목을 보면 대한제당 우랑 같이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못했을 것 같고 서울식품도 이게 뉴스가 붙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얘도 옛날에 코로나 때 엄청 강했거든요. 이때 간편식품으로 상가 갔다가 다 빼고 다시 또 상한가 가고 또 미친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 종목을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또 패스했고 한성기업 이런 이제 수산물 관련 주도 오늘 움직였죠. 그때도 다 저한테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서 다 패스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사실 매매 했었어야 되는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애들 현대하고 한일 얘는 조금 높은 데서 조금 빡셌고 이제 일동 애들 그 다음에 한신기계 아침에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대금 순으로 좀 보면 현대사료가 4천, 일동제가 오늘도 1조 터졌네.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기타 보면 자꾸 나오고 있네. GSE도 오전에 잠깐 반짝였던 걸로 기억하고 쇼박스도 아침에 조금 강했는데 얘도 뭐 제3 유증 있어가지고 강했죠. 저보고는 아침에 올라갈 때 보고는 빠질 것 같아서 매매 안 했고요. 태주산업도 뭐 매매할 필요 없었고 막판에 지금 KG케미컬을 시간에 한 2% 들어가가지고 지금 반은 팔고 반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 또 이거 컨소시엄 의향서 제출했거든요 얘들 제출하고 나노스가 또 광림에서 빠진다 해가지고 그거 관련으로 이제 반사이익 겸 해서 일단 KG케미컬 시간에 해서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NPC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맥스트를 제가 오늘 매매했는데 맥스트는 이거 아직 안 팔았는데 보시면 권리락 했을 때 시초하면 생각보다 시세를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강했던 종목들은 이거는 그냥 들고 갈 생각으로 산 거라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